개발자 리입니다. 이번 레벨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전 같았으면 이것들을 이용한 어떤 앱을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얘네를 가지고 무언가 앱을 만들기에는 좀 애매하고 각각의 강의마다 잘 예제들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 세 개는 클로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원래 우리가 예전에 클로저라는 걸 함수와 비교하면서 배웠는데 그래서 그 클로저가 왜 필요한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함수가 클로저와 같다면 원래라면 이렇게 만들었을 함수를 클로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 줄이면 리턴 키워드가 생략이 되고 그리고 함수가 입력받는 인자 중에 마지막이 클로저라면 엔터를 툭 눌렀을 때 트레일링 클로저, 여기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트레일링 클로저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버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일링 클로저를, 얘가 클로저죠.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서 코딩을 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클로저를 전부 다 이해했다, 또 나는 클로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코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클로저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쓰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함수를 인자로 받는다는 게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덩어리가 고차 함수죠. 앞에서 트레일링 클로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받는 걸 고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중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처럼 함수가 있고 함수가 함수를 받으면 고차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 중에 맵, 필터, 리듀스 이런 녀석들을 했었죠. 어디 있을까요? 클로저 지나서 여기 있네요. 왜 루프에 넣어놨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맵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형태를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매핑해버리는 맵, 그리고 그 중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은 데이터를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제거해버리는 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특정 조건에 의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리듀스, 이런 녀석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고차 함수가 굉장히 반복문과 닮아 있어서 걔를 반복문과 고차 함수 어떻게 하면은 같은 기능을 다르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머지는 보면 더 좋겠네요.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만들고 이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얘네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것들을 했었죠. 색깔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컬러라는 거를 확장해서 내가 만든 기능을 사용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고 부어서 굽는 데이터 모델링을 했었죠. 데이터 모델링,
했고, 그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설계하기 좋은 장치를 제공해주는 이렇게 프로토콜, 탈 것의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렇게 자동차, 기차, 비행기는 다 네임과 스피드를 구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 것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변수는 그렇죠. .name, .speed를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currency. 요건 정말 할 얘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서 어떤 작업, 여러 개의 작업을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 작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은 또 가서 작업을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담아서 앱을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간단하게 하나의 앱이 나온다기보다는 여기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링은 앱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의 설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익스텐션은 어떤 기능의 확장 부분 그리고 클로저와 고차함수는 좀 더 복잡한 로직, 데이터 전체 형태를 틀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녹여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지? 왜 했더라? 뭐 했지? 뭐 이런 의문이 든다면 다시 가서 잠깐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 정도가 정말 기본적인 문법이 될 거고 이 이후에는 좀 더 고급 문법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파고들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먼저 키워드들을 공부를 하고 뭐 이번에 배웠던 프로토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